일단 제 발표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의 로드맵과 미래 전략.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거든요. 내일 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AI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에 점점 들이우면서 시뮬레이션과 AI가 어떤 형태든지 접목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변에서 항상 AI와 시뮬레이션 신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경험했던 시뮬레이션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AI의 기술 실체 등을 조합을 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화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과반 이상은 아마 솔리드웍스 Q&A를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히 영상 등을 통해서 조금 스킵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리드웍스로 어떤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생성이 되죠. 이것을 요소 모델화하고 경계 조건이나 힘, 경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롤러로 풀어준다거나 그런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경계 조건을 컴퓨터에 심어서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에 익숙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상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최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동에 의한 이 구조물의 거동을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진점에서 어떤 구조물이 진동을 받게 되면 급격한 변이로 인해서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퍼티그, 우리가 얼마 동안 오퍼레이션 가능한가? 커넥터 등을 활용한 우리가 시뮬레이션 최적화 또는 효율성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조금 더 계속 또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전문 CAD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시뮬레이션과 접목해서 뭔가 최적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비선형 해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고 유동 해석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죠. 왜 다른가? 지배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물리적인 현상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접근해서 솔루션을 풀어내는 것이죠.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외부 유동이라던가 아니면 호흡기 파악이라던가 아니면 유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소음 데시벨 수준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팬이나 밸브를 설계를 할 때 우리 회사의 이 팬은 최적화를 위해서 유체각적인 특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포스 미디어라던가 열 교환, 열 전달, 열 변형을 위한 분포 이런 파악 같은 것들도 CFD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외부 유동이라든가 어떤 실내에 대한 그 온도가 어떻게 된다거나 HVAC이라든가 일렉트로닉 쿨링 이런 다양한 모듈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듈과 일렉트로닉 쿨링 그리고 HVAC 모듈을 통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사용자가 유동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우를 넘어서 이제 플라스틱스죠.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설계를 할 때 사출 성형을 어떻게 해야 최적의 조건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한 시뮬레이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출을 했을 때 압은 어때야 되는지 이게 얘를 빼냈을 때 이게 변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형을 좀 잡기 위해서 냉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어떻게 찍어낼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스터디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제품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인데 이름이 뒤에 좀 달라요. 디자이너,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앞서 이스라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 협업을 하고 AI를 위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비선형 솔버라고 알려져 있는 다소 시스템의 아바쿠스 솔버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 스텝이라든가 셀프 컨택 뭐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드랍 오브젝트, 충돌, 뭐 심지어 폭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가 있죠. 유동 솔루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내에서 왼쪽에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와 완벽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배경안에 대한 사이즈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드식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손쉽게 좀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부 유동이라던가 여기 나오죠.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이런 문제도 풀어낼 수가 있고요. 인터널 플로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해석 솔루션, 유동해석 솔루션, 플라스틱스 뭐 더 나아가서 전자기장이라든가 여러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약간 수박 겉을 핥아보았어요. 하지만 제 발표의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약 한 15분 이상 한 20분 정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제가 한 정의인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갔을 때 그리고 두 병을 먹고 집에 왔을 때 우리 와이프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네, 많이 혼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냥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 법칙이 없는 거예요. 저의 느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계에 발생하는 현상은 엄밀한 지배방 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한 줄로 이렇게 적고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조, 유동, 사출 성형, 전자계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한 자연 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을 컴퓨터 과학기술을 통해 구현한 미래 예측 도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학이라는 언어가 들어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에서 행렬 벡터를 막 어지럽게 풀어서 계산하는 굉장히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용하면 시뮬레이션은 조금 뭔가 계산이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인데 이 상황에서 AI는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당근으로 무료 나눔을 했는데 좀 내놓으려고 사진을 딱 찍으니까 내가 리스트를 작성해 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분석해서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에서 요즘 뭐 AI 교과서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AI도 많이 사용하고 그 기술 자체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또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상용화되어 있는 AI 툴을 통해서 요즘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해지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뭐 정확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레이 영역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알려진 지식들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습할 때도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당연히 우리의 업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업무에도 적용이 되고요. 왼쪽 밑에 있는 것은 그림인데 어느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AI가 그린 거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이게 AI가 그린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는데 그래도 1등 상을 줬어요. 그것도 창작의 영역이라고 바라본 것이죠. 예술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후라든가 우리 전반 인간의 사회 보장 제도랍니다. 이런 곳에 AI가 침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혜택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영화가 제가 한 재작년인가 여기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AI가 나와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AI와 여기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AI를 보시는데 제니퍼 로페즈였나? 저 여배우를 도와주는 AI 이런 양면성이 나와 있고 액션도 재밌었는데 혹시 넷플릭스 하시면 한번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기계는 왜 학습하는가? 단순히 AI를 통해서 무얼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AI가 학습에 하는 수학적 원리는 어떤 것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약간 준전공책이었는데 좀 어렵긴 했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제가 지금 전공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뮬레이션 기술과 매우 닮아 있다.
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유 진동 해석을 할 때 고유치 해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구조 해석에만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고 AI가 어떤 데이터를 패턴을 인식할 때도 그걸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참 공학이라는 것이 좀 하나만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 영역에 걸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좀 추천드리기 위해서 좀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AI는 어디에도 존재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뮬레이션 기술에 얘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안다치고 AI가 이 시뮬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메카닉스, 역학이죠. 굳이 번역을 하자면 컨벤셔널 시뮬레이션,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한 역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직스 로, 물리 법칙이 들어가고요. 뉴메리컬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는 안 돼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산화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구조 해석도 메시를 쪼개고, 유동 해석도 메시를 쪼개고, 우리가 적분도 연속을 하지 못하고 어떤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하듯이 그런 기술이, 테크닉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기법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지. 왼쪽에 있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AI,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로게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 영화 포스터예요. 소로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리인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AI 기술이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우리한테 가까운 것입니다. 앞서 이스철트너께서 말미에 말씀하셨던 월드 모델, 그게 이것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조 해석 모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쪼갰고 아주 간단한 모델이죠. 하중을 주었어요. 하중을 주면 인풋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었어요. 응력 컨트롤을 얻거나 뭐 에너지를 얻거나 변이량을 얻었습니다. 이거 뭐 계산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어떤 행렬도 만들어야 되고 쉐입 펑션 넣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AI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그냥 이 시뮬레이션은 입력과 출력이 있는 어떤 시스템이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주 간단하죠. 이런 해석을 약간 두께를 바꿔본다거나 하중값을 바꿔본다거나 경계적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무수히 수행해서 그것을 뭐로 만들 수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들어서 알고리즘화하여 AI가 학습하게 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입력 출력 관계를 학습을 하고 새로운 조건에서 이렇게 학습을 해놔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어느 조건이 들어가면 얘가 보관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거의 즉각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게이트 모델입니다. 물론 트레이닝 데이터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오차가 클 수가 있지만 이거는 뭐 학습 데이터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소 시스템 시뮬리아에서 개발을 했고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수행하라고 내가 어떤 값 조건을 넣었을 때 구조해석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결과를 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서로게이트 모델이라는 컨셉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된다더라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게이트 모델에 대한 주요 워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빠르게 예측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타임이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몇 시간 걸리고 며칠 걸릴 수도 있죠. 뭐 CPU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AI가 하게 된다면 밀리세컨드 레벨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도는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95점짜리 원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디저트님께서 말씀하신 월드 모델의 시뮬레이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피식스 솔버, 우리가 구조 해석을 넣었을 때 계산하는 솔버가 있어요. 그럼 솔버가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AI 모델이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현을 한다면 인풋을 놓고 AI 모델을 놓고 결과를 바로 봅니다. 네.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 모델을 만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추얼 트윈이라고 하는 컨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나? 난 내가 하듯이 전 구조 해석만 20년 가까이 했는데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냐? 왜 서로게이트 모델을 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받아내야 되냐? 우리가 지향하는 이 버추얼 트윈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버추얼 트윈이 한번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추얼 트윈은 다소 시스템이 만들어낸 컨셉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제조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상에 있는 우리의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공장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면 버추얼 트윈 개념이 아닙니다. 버추얼 트윈은 뭐죠? 쌍둥이에요. 물리 세계에도 있고 가상 세계에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해야 돼요. 어떻게? 거의 즉각. 그래야 우리가 뭔가 여기서 변경되고 예측을 하면 여기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시뮬레이션이 자, 이 버추얼 트윈을 구현해야 되는데 한번 런하면 4박 5일 걸려요. 수렴 안 되면 또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서로게이트 모델을 통한 빠른 예측, 물론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AI 모델로 빠른 예측을 하는 것이 이런 버추얼 트윈 기술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저희와 같은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각해요. 구조 해석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구조 해석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구조물의 거동을 표현하는 지배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여치저치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행렬과 벡터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 솔버가 풀어내서 타임스텝마다 풀어내서 우리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식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풀어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게 행렬이 크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풀어내기 위한 기존의 솔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AI를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솔빙에 대한 학습을 또 따로 하게 되면 이 선형 시스템을 풀어내는 것도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테크닉들이 존재해요. Initial Guess Prediction, Preconditional, Iteration Revision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이러한 AI 기술이 포함되게 되면 해석 시간이 10시간 걸렸던 게 한 4-5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형 시스템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식도 학습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두 번째 꼭지입니다. Faster Convergence. 여기서 컨버전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조 해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난 다음에도 모든 모델의 힘의 평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면 발산을 해서 결과를 주지 않는 겁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시는 경우 수렴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떤 이 솔루션을 근사히를 얻기 위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흥미로운 겁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네요. 발가벗고 왕관의 금의 비율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아주 오래되신 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아이잭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중생들아, F는 MA야. 그냥 믿고 따라. 그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줬고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맞아요.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아직도 뉴턴 역학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많이 시키다 보면 이 AI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뉴턴이라고 하는 AI 모델이 있다 보면 걔는 F는 MA야 내 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막 주니까 얘들아 해보니까 F는 MA인데? 라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팅하지 못했던 특수한 시뮬레이션의 지휘의 방정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피직스 디스커버리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좀 더 발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찾아낸 물리 법칙을 솔보로 구현하는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통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솔보가 엑셀러레이션 되고 피직스 디스커버리가 되고 학습된 데이터로 서로게이트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컨벤셔널한 시뮬레이션 테크닉에 비해서 너무너무 빠르게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용어로 번역을 하자면 제품 개발의 사이클을 굉장히 땡길 수 있다는 거죠. 논문도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고 개발도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거고 실험도 좀 덜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밸류죠. 사실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구조 해석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10배를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점 4개 찍어서 쉘 요소 하나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솔리드 모델은 감히 손도 못 댔었습니다. 메시를 친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리드웍스 키고 그냥 대충 사이즈 정해놓으면 알아서 메시하고 결과를 주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기술을 통하면 한 20년 뒤에는 한 200배 정도 시뮬레이션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발표 자료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플로우 차트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물리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죠?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모사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파악한 피직스 이퀘이션 지배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솔브 엑셀러레이션 이게 뭐죠? FNKX라고 하는 선형 방정식을 빠르게 풀어내는 방법, 학습을 하여 예측을 하는 모델, 그리고 그런 학습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디스커버리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AI 모델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피직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 물리에서 체득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센싱이 돼야 돼요. 그게 또 버추얼 튜닝에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발견을 하고 솔버를 만들고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피직스 AI 모델을 만들고 버추얼 튜닝을 구현한다. 이 버추얼 튜닝 안에는 시뮬레이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다소 시스템 직원입니다. 버추얼 튜닝은 다소 시스템이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다소 시스템 직원이니까 버추얼 튜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 10년, 20년 계속 한 30년 뒤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나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의 산업 현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거창한 계획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생각한 바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작이 반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좀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내가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저기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주 뭐 가성비 좋은 솔루션 같은 걸 통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론을 공부하고 시뮬레이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세계 최고 대학에 있는 시뮬레이션 툴 사용하는 과학자들과 대학원생들도 일단 툴을 써보고 눌러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그 다음 된 거야. 일단 솔루션을 도입해서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맞든 안 맞든 내가 해석을 했는지 좀 아리까리해요. 아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됐나? 맞든 안 맞든 이거를 현업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웨스트 시스템과 같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전담 엔지니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거기에 코멘트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업에 적용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세 번째 단계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약간 반출해보면 시뮬레이션을 결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컴퓨팅이 아니다. 인사이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전산학자가 했던 말인데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나아간다 보면 우리가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마인드셋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과 AI 기술을 활용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해서 명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AI라고 하는 것은 가속기입니다. 자, AI가 존재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역학 체계가 바뀌나요? 과학기술의 체계가 바뀌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만 년 뒤에도 뉴턴 역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조 해석을 하고 유동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AI라고 하는 가속기, 터보 차저를 달아서 우리의 업무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내가 이 기술은 정확히 지금 모르고 형태도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확장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소견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발표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내후년 되면 확률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셋 시작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을 현업에 활용하자.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엔지니어링과 회사의 엔지니어링 프로시저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